안녕하세요. 그라폴리와 함께하는 군 리스너의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또 어떤 한 주를 보내셨나요? 전 아직 무더운 인도의 날씨에 적응하면서 쭉 집에 있었습니다. 일주일 카레라고 하는 일주일치 카레를 만들었고요. 그 카레를 먹었습니다. 커피를 두세 잔 정도 마셨고요. 회사를 그만두면서 커피를 많이 줄였어요. 커피를 대단히 좋아했는데 역시 매일 몇 잔씩 커피를 마시면 그 커피의 맛을 즐기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전 위가 좀 약하고 식도염이 있었는데 커피를 줄이면서 많이 완화되었다는 걸 스스로 느낍니다. 물론 회사를 다니면서 느끼는 그런 스트레스가 줄어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술을 안 마셔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이유로 또 커피가 줄었는지도 모르고요. 무엇보다 밖에 별로 나가질 않아서 그런지도 모르겠네요. 이렇게 말하고 나니 꼭 커피가 줄어서 위염과 식도염이 완화되었다고는 볼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이렇게 매일 집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회사를 다닐 때에 느꼈던 즐거움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매일 아침 같은 시간 집에 오기까지 꽤 많은 시간을 익숙한 얼굴들을 보면서 지내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나름의 즐거움과 의미가 있다고도 생각을 해요. 물론 그게 꼭 즐거움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물론 전 이 다른 사람과의 그 코워크가 잘 안 되는 인간이라 회사의 시스템이 좀 힘들긴 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저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역시 적당한 시기에 잘 그만둔 것 같아요. 혼자 일을 하면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느낄 때 어떤 이런 독립심이라고 할까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물론 거기서 오는 불안도 있습니다. 또 그에 대한 자유도 있고요. 역시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연재를 하면서 이 외부에서 다른 홍보성 만화를 그려달라는 외주 섭외가 종종 있는데 아마 한국에 있었다면은 만화를 도와주시는 분을 찾아서 그런 외주를 모두 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부자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역시 또 그런 도와주시는 분들을 찾으면 이분들을 뭐 한 번, 두 번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역시 정기적인 월급을 보장하기 위해서 또 다른 외주를 찾아야 하고 뭐 이러한 일들이 좀 번거로운 것도 사실이라 제게는 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시는 김보통 작가의 글을 보면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부러움도 좀 있고요. 전 그냥 적당히 벌고 번거로운 일은 하지 않는 쪽을 택하는 이기적인 마음뿐인가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른 한편으로는 제가 좀 만화가로서는 늦게 데뷔한 만큼 제 이름을 건
만화를 또 작가로서 제 세계를 만드는데 더 많은 시간을 써야 한다는 의지도 조금은 섞여 있고요. 아무튼 뭐 그러한 생각들이 많았던 한 주입니다. 네, 뭔가 여러분의 사연을 읽는 팟캐스트인데 매주 자기 고백하는 방송이 되는 것 같네요. 뭐 그것도 그것대로 의미가 있겠죠. 네. 지난주에 그 진소에는 그란치님의 노래를 BGM으로 올렸는데 생각보다 아주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댓글도 평소보다 더 많이 올려주셨고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어요. 저뿐만이 아니라 그 노래를 불러주신 그란치 분께도 혹시 또 자신이 만든 노래를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 제게 메일로 노래를 주세요. 뭐 비인기 만화지만 제 만화에 어울린다면 노래를 깔아 볼 수도 있고요. 이 소소한 팟캐스트에 틀어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군 리스너는 이 팟캐스트의 이름은 군 리스너입니다. 군 리스너는 그라폴리오와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 이벤트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사연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사연으로 그림을 그려드리는 이벤트입니다. 원래는 4월에 시작해서 7월에 마무리가 되는 3개월짜리 특집 이벤트였는데 이게 10월로 연장이 되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한 2, 3회 남았나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뭐 이 이후에도 사연은 계속 그라폴리오에 남겨주셔도 되고요. 제 카페가 있어요. 네이버 카페고요. 이름은 카페길만입니다. 네이버 검색에서 한글로 군 리스너를 검색하시면 제 카페를 찾으실 수 있고요. 아니시면 그냥 제 이름 주드 프라이데이를 검색하시면 하단에 관련 링크들이 있는데요. 블로그도 있고 인스타도 있고 페이스북도 있고 또 카페도 있습니다. 그 카페에 오셔서 여러분의 사연도 좋고요. 뭐 시도 좋고요. 뭐든지 써주시면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주 한 분씩 선정해서 제 그림이 그려진 진소 굿즈도 선물로 드리려고 합니다. 이 팟캐스트는 유튜브와 팟빵, 아이튠즈에서 들으실 수 있고요. 제 목표는 손을 움직일 수 있을 때까지 계속 만화를 그리고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때까지 이 소소한 방송을 계속 해보는 겁니다. 그게 지금 제가 가진 인생의 목표입니다. 완전 멋지죠? 그래요. 사연이 없는 날은 제 일기를 읽거나 사연이 없는 날은 책을 읽겠습니다. 그럼 굿 리스너 32번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사연은 그라폴리오에 올려주신 피스피님입니다. 피스피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졸업이 얼마 남지 않은 고등학생입니다. 매번 작품 잘 보고 있어요. 사연 신청할게요.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는데 읽어보니 시예요. 노래 가사일 수도 있겠네요. 내게 던진 말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내게 다가와 환히 앞니를 드러내며 웃는다. 이젠 볼 수 없는 눈망울이 너무나 그리워서 추억을 더듬는 내 꼴은 지난 벚꽃을 기다리는 가을 같아. 기억 속 너의 두 손을 꼭 잡고 코끝에 대어봄이 가을 한가운데 봄스러이 나오는 너의 바람에 흘러가고 난 한때 내게서 앗아갔던 계절이 그리워 부른다.
가을이었던 내게 너는 봄이었나 보다. 계절이 오지 않는다. 라는 글입니다. 멋져요. 계절이 오지 않는다. 이번 주엔 이 사연으로 그림을 그려보았습니다. 그래요. 요새도 시를 쓰시나요? 어떤가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와 군대에 있을 때 시를 썼습니다. 그때 시를 쓸 수 있었던 게 그 감정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수첩을 들고 다니는 습관이 생겼고요. 고등학교 입시를 치르면서 그림을 그리는 거에 대한 회의를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매번 같은 석고 대생과 또 그거를 4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 그런 부담, 또 저 때는 공통 실기, 그러니까 석고 대생과 색채 구성이라고 하는 단계 구성 시간이 있었는데, 그거는 주제를 받아서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상적인 주제와 추상적인 주제를 하나씩 내주는데, 이를테면 기차와 통일, 이런 주제를 내줍니다. 그러면은 기차를 하나 그려야 되고요. 통일에 관련된 이미지를 하나 떠올려서 그려야 합니다. 그거를 역시 학교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3시간 반, 4시간 안에 완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짓을 한 3년 정도 하고 나니까 정말 그림 그리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글을 쓰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또 학교에 가니까 낯선 곳에서 친구가 없으니까 도서관을 다니게 되었는데, 저의 목표는 군대를 가기 전에 그 도서관에 있는 소설책을 다 읽자는 목표를 가졌었는데 많이 읽지 못했어요. 길에서 만나다를 보면은 제이가 인문도서 A부터 Z까지를 읽는 모습이 나오는데, 제 목표가 그거였거든요. 물론 거기에는 많은 벽들이 있었습니다. 이를테면은 일리아드 오디세이부터 시작을 해서 단테의 신곡과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이런 소설들이 저의 목표를 가로막아서 읽고 싶은 책들만 순서대로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들이 무척 즐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집도 많이 읽었고요. 또 그때 아마 제2의 사춘기였던 것 같아요. 감정적으로 불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지 못해서 어려운 마음이 있었는데, 글을 쓰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해소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요. 멋진 글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은 한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용기 내어 사연을 적어봅니다. 돌아오는 10월 3일은 사랑하는 조카 예원이가 우리 곁에 온 지 100일이 되는 날이에요. 조카들에게 푹 빠져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예전엔 전혀 공감하지 못했는데 예원이를 만나고 나서는 저도 조카 바보가 되어버렸네요. 당연한 것이지만 유전자의 힘이 참 대단하더군요. 아빠인 제 동생을 아주 빼닮았고요. 가끔씩 웃을 땐 고모인 제 얼굴도 보인다 해서 더 애정이 가네요. 예원이 때문에 우리 가정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매일 동생이 올려주는 예원이 사진과 동영상은 우리 가족의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마치 비타민처럼요. 100일을 준비하면서 예원이와 함께한 시간들을 되돌려보니 감사한 마음뿐이네요. 우리 가족에게 행복을 전해준 예원이에게 좋은 고모가 되겠다고 다짐해봅니다. 작가님도 조카 예원이 100일을 함께 축하해 주시겠어요? 그림 선물이면 더더욱 기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예원이. 예쁜 이름이네요. 그림을 못 그려드려서 죄송하네요. 활력소. 그쵸. 아이의 웃음소리만한 활력소가 없는 것 같습니다. 조카. 예전에 저희 형님이 결혼을 하시고 첫째 아이가 딸이었는데 이름이 지원이에요. 너무 예뻐서 제가 당시 싸이월드에 지원이와 찍은 사진들을 엄청나게 많이 올렸었는데 굉장히 오래전이죠. 아무튼 그 사연을 보고 친구들이 축하한다며 메시지를 많이 보내줬던 기억이 납니다. 결혼을 하면서 왜 청첩장도 보내지 않냐는 그런 질타도 많이 당했고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하하. 다음 사연은 순이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드프라이데이 작가님. 저의 못난 이야기 좀 들어주시겠어요? 오늘 9월 28일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오빠랑 300일이랍니다. 하지만 좋은 날인데 전날 저희는 처음으로 크게 싸운 것 같아요. 다 제가 못난 탓이죠. 제가 속이 너무 좁은 것 같아요. 오빠가 친구들 만난다고 하면 그냥 기분이 나쁘고 질투가 나요. 사실 제가 술을 전혀 못 마셔서 잦은 술자리를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때면 매번 오빠가 저 달래주느냐고 고생하는데 고쳐야 하는 걸 알면서도 참 힘든 것 같네요. 오늘도 또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어 제가 먼저 나 같은 여자 만나서 고생한다는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했습니다. 오빠도 제가 이런 말을 해서 화가 나는지 생각할 시간을 갖자는 말까지 나왔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요. 누구보다 저를 생각해주는 남자친구인데 얼마나 제가 미웠으면 그런 말까지 했을까요? 오늘은 정말 기쁜 날인데 마음이 너무 아프네요. 여기에 제 마음을 담아 오빠에게 사과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요. 사과를 받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지만 아니 왜 사과를 해야 하죠? 술 마시지 말라고 말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잦은 술자리. 여자친구가 술을 안 마시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좀 줄여야죠. 술을 마셔도 술 마실 수도 있죠. 친구들과 술 마실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이해 못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주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요. 당당해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끌려다니는 연애는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연애는 당당하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서로가 서로에게 이러한 점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점을 확실하게 어필하면은
서로 간의 이해관계가 성립이 되면은 계속 만날 수 있는 거고요. 이해할 수 없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대로 그냥 그러한 점은 내버려 두고 서로를 존중하면서도 계속 만날 수 있는 거고요. 그러한 점들 때문에 상대가 싫어졌다면 헤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그 사람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는 그 관계를 지속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요. 저의 생각은 일단 그렇습니다. 그래요. 미안합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해서. 아무튼 그래요. 사연 고맙습니다. 그래도. 네, 다음은 카페길만에 글을 올려주신 고파리 나누리 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그라폴리오에서 작가님의 작품 잘 보고 있습니다. 언제나 따뜻하고 기분이 좋아져요. 얼마 전에 적었던 일기가 생각나서 용기를 내어 사연을 신청합니다. 뭔가 마음은 아프지만 작가님이 그림으로 그려주신다면 더 좋은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늦은 오후 커피향이 가득한 카페에서 노트북 작업으로 정신이 팔려 있을 때 다가와 아는 척 인사해주는 장면이 언제나 기억에 남아요. 이 일기를 쓸 땐 비가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사연 선택이 안 돼도 그냥 이렇게 제 이야기를 알리는 것만으로도 좋네요. 그래서 이게 내 이야기의 끝이라는 제목인가요? 그래서 나는 내 생일에 당신의 여자친구에 대해 알았고 더 이상 내 마음을 알리는 것에 대해 미련을 갖지 않기로 했다. 생각보다 아프지 않았다. 가끔 차오르는 당신 생각에 움찔하지만 1년을 좋아했는데 이 정도쯤이야. 어쩌면 안 될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신을 제외한 내 주변의 모든 사람에게 말했던 그 말을 당신에게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는 사실이 마음이 아프지만 나는 이제 정말 당신을 접기로 했다. 아니, 당신을 접을 때마다 생기는 그 모서리가 계속 날 찌를 것 같아서 그냥 구겨버리기로 했다. 구겨진 당신이 나도 모르는 내 마음 구석으로 굴러가 박혀 있으면 좋겠다. 그래, 솔직히 말해보자. 그냥 당신이 불행했으면 좋겠다. 그냥 모든 게 잘 안 돼서 당신이 초라해졌으면 좋겠다. 모든 사람이 당신 곁을 떠나고 위로해줄 사람은 나만 있었으면 좋겠다. 너무하다고 생각해도 어쩔 수 없다. 당신이 이렇게 너무할 정도로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건 당신이 감당해야 할 일이야. 생각해보니 당신은 참 고마운 사람이다. 당신을 좋아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것도 잘 보이려고 좋은 사람이 돼보려고 노력한 것도 이렇게 습관이 돼버린 감정도 공허하다. 뭔가 공허한데 그래도 고맙다. 나는 행복했다. 당신과 함께하는 상상을 하면서 즐거웠고 설렜고 행복했다. 내 감정에 충실했던 지난 시간들이 전혀 아쉽지가 않다. 오히려 최선을 다한 내 자신이 대견하기도 하고 당신은 나를 이렇게 변화시킬 정도로 대단한 사람인데 정작 본인은 이 사실을 모른다. 우습지만 계속 몰랐으면 좋겠다. 약이 오르게. 그래, 나는 당신이 여전히 좋은 사람이란 걸 안다. 내가 비집고 들어갈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틈이 없을 만도 하다. 그래, 나는 당신이 쭉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도
내가 좋아한 사람이 이렇게 멋진 사람이었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멋진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그래, 차라리 그게 좋겠다. 그리고 나는 당신보다 더 멋진 사람이 되어야지. 더 멋진 사람이 돼서 시간이 많이 흘러 당신이 나를 봤을 때 좀 더 알지 못해서 아쉬운 사람이 돼야지. 그래서 나는 당신을 봐도 아무렇지도 않을 때까지 내 습관을 버리지 않기로 했다. 그래, 나에게 당신은 언제나 그랬다. 답이 없는 게 답, 끝이 없는 게 끝. 그래서 이게 끝이 없는 내 이야기의 끝.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알 듯 모를 듯 그런 미묘한 감정을 솔직히 적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래요. 저도 이런 글들을 쓴 적이 있어요. 고맙네요. 이러한 글들을 저희 카페에 올려주실 용기를 내주셔서 곱하기 나누리 님이 이 방송을 들으시면 저에게 선물을 받으실 주소를 보내주시면 제가 마켓에서 온라인 마켓에서 구매를 해서 곱하기 나누리 님의 댁으로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제 상품들이 좀 있는데 받으시고 싶은 상품을 하나 골라서 메일로 주셔도 좋고요. 성함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주셔야 아마 택배가 도착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아요. 보내주시면 제가 구매해서 인도에서도 구매가 가능하니까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다 처리를 해놓고 왔습니다. 네, 그래요. 고맙습니다. 곱하기 나누리님. 네, 다음 사연입니다. 역시 카페길만에 글을 올려주셨는데 제가 하나 궁금한 게 이 카페길만이라는 카페를 제가 만들었는데 제가 매니저예요. 그런데 제가 새싹 5단계예요. 물론 권한은 다 있습니다만 제가 카페를 만들었는데 저에겐 좀 더 좋은 걸 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새싹 5단계. 이 이유에는 뭐죠?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KSY865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별거 아닌 고민일 수도 있겠지만 이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여학생입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오면서 진로에 대한 많은 고민이 생겼어요. 어렸을 때부터 제 꿈은 심리 분야에 관심이 있어서 쭉 그쪽 분야로 가고 싶었는데 고등학교에 와보니까 너무 많은 고민들이 생겼습니다. 문과로 가야 할지 이과로 갈지 시작해서 제 적성까지 의심이 되고 있어요. 물론 문과는 취직이 워낙 안 된다고 하니까 일단 이과로 선택하기는 했는데 막상 시험을 쳐보면 수학이 그렇게 나오지 않아요. 물론 문과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이과보다는 문과 과목 점수가 더 잘 나오는 상황이라 고민이 많이 됩니다. 제 친구는 문과 가서 할 게 없다고 이과로 간다고 하더군요. 그거 보면 저도 이과 간 게 맞다고 생각하기는 합니다. 근데 가면 갈수록 수시 비중이 정시 비중보다 높아져 가니까 내신도 신경 써야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가끔 두통이 너무 심하게 와요. 막상 고등학교에 들어와 보니까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서 제 흥미를 생각하고 진로를 정하려고 하니까 벌써부터 취직 걱정도 해야 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하니까 너무 적성이 안 맞아서 문제 생기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 것도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진로를 바꿔야 할까 생각도 합니다. 심리 쪽으로 가고 싶은지 진정 원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어렸을 때부터 생각한 거라 그냥 제가 그런 강박을 가지고 있는지도 헷갈려요. 제가 책 읽는 걸 좋아하는데 매달 시험을 치니까 왠지 책 읽는 것도 시간 낭비 같다는 생각도 들고 다른 애들 못 따라갈 것 같기도 해서 책 빌려서 읽을 때가 자책감이 들기도 합니다. 써보고 나니 너무 횡설수설하네요. 모든 고등학생들이 같을 텐데 제가 좀 유별난가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제 딴에는 많이 고민해 본 거라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하겠어요. 여기서라도 올려봅니다. 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이거는 별거 아닌 고민이 아니라 꼭 필요한 고민 같아요. 물론 저도 고등학교 때 이러한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 저 역시 점수에 맞춰서 학교와 전공을 정했습니다. 이게 참 아직도 이렇다는 것도 참 불행한 현실인 것 같아요. 사실 요새 뭐 좋은 대학을 나온다고 취직이 잘 되는 것도 아닌데 진로를 위해서 정해야 할 학교나 과목 대신에 취업을 두고 고민을 해야 하는 고등학생, 대학생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래요. 많은 분들이 댓글로 많은 분들은 아니고요. 댓글로 이분의 고민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걷는 즐거운 분이 큰 고민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부터 역사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공부는 잘 안하고 항상 역사책만 읽어서 수학, 영어 성적은 늘 바닥이었습니다. 당연히 고등학교 2학년 때 문과에 들어갔고 여전히 공부를 안하고 역사책만 읽었죠. 그러다 수능을 치고 대학 원서를 넣을 때 역사 문학과 가봐야 취직이 안 될 것 같아서 전기전자과를 넣었습니다. 물론 가서 고생 하면서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풀면서 겨우 대학 수업을 따라갔죠. 졸업을 하고 중소기업에 취직해서 5년 정도 전기 설계 일을 했는데 돈을 꽤 많이 벌었지만 작년 말부터 업무에 대한 스트레스를 이기지 못하고 공황장애가 와서 정신과에 다니면서 약물 치료를 받았는데 호전이 안 돼서 몇 달 전에 그만두었습니다. 제 경험으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래요. 작가님도 멀쩡한 직장 때려치고 인도 가서 웹툰 그리고 있잖아요. 고맙습니다. 아직 나이가 젊은 나이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자기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시길 바랍니다.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여기에 그 글을 올리신 KYS님이 감사합니다. 고민이 많이 사라졌어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서 마음이 초조해지고 다급했는데 차분하게 천천히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려고요. 길이 하나밖에 없는 것도 아니니까 조금 돌아가면서 신중하게 조금 더 마음이 끌리는 걸 선택해야 할 것 같아요. 덕분에 마음이 한결 편해졌네요.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가을희망님은 무의미한 과정은 없다고 생각해요. 지금 조금 돌아가는 길이라도 그 길을 갔기에 볼 수 있고 배울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학까지 이공계에 다니다가 심리상담 배우다가 애엄마로 살고 또 지금은 딴짓을 고민 중이지만 어느 순간이나 선택이고 아쉬움과 그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본인의 가능성에 문을 닫지 마세요. 라고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이에 또 KSY님이 문과를 가든 이과를 가든 이과이지만 최대한 제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급한 생각이 있기는 했는데 다시 차분하게
제 앞날을 고민해보고 정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조금 더 돌아갈지라도 최소한 안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아직 젊을 때 많이 도전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됐어요. 라고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그래요. 어쩐지 이 카페를 연 의미와 보람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 글 하나로요. 그래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많은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다 읽어드리지 못할 정도로 많아서 또 죄송스러운 마음도 들고 만약 제가 사연을 읽어드리지 않았다면 그래서 서운하시다면 같은 글을 또 올린다는 멘트와 함께 다시 올리셔도 좋습니다. 10번이고 20번이고 다시 올리시는 오기도 저는 멋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방송이 뭐라고? 그래요. 제가 그 선물을 매주 한 분께만 드린다고 했는데 이 고등학생 분께도 꼭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 역시 제게 사연과 사연이 아니죠. 성함과 주소 그리고 받고 싶으신 선물을 적어서 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사소한 작은 선물이지만 고민에 조금 여유로운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작은 시간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네요. 사연 고마워요. 군 리스너는 이렇게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을 읽어드리는 팟캐스트입니다. 짧지만 짧아서 좋은 그래서 계속할 수 있는 방송을 해보려고 해요. 이 소소한 방송에 꾸준히 사연을 올려주시는 게 너무 신기하고 또 고마운 마음뿐입니다. 오래오래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저는 만화를 그리는 주드 프라이데이입니다. 굿나잇 혹은 굿모닝.